탄핵 저지선도 위태 범야 200선 론입니다. 설입니다. 자, 일단 야권 일각에서 범야권 200석을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예상 의석, 지역구 110석에 비례대표 20석, 조국 혁신당 돌풍, 거기에 접전 60여 곳 중 부울경 수도권 초과 의석을 다 합치면 최대 200석에 달한다라는 게 야권 일각에서 전망하고 있는 이번 총선 결과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총선 14일 전에는 몇 번의 바람이 더 불 수도 있고 현재 판세가 저렇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 야권 일각에서 전망한 시나리오가 이렇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렇게 된다면 범야권이 200석, 절대 반지처럼 거의 절대 의석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범야권이 개헌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범야권이 200석을 달성하게 되면 아주 소수의 여당은 개헌도 못 막고 탄핵도 못 막고 대통령은 거부권도 사실상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셈이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절대 의석 200석을 달성하게 되는 순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였던 걸까요? 부쩍 야권 인사들의 입에서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 탄핵 시사 발언들이 자주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이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없으면 차라리 나요. 민주, 진보 개혁 세력들이 약진해서 200석을 만든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도 가능하다.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생각으로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데드덕이 되면 불법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탄핵으로 가겠죠. 이재명 대표가 쫓아내자, 우리가 박근혜도 쫓아냈었다. 박지원 탄핵 가능하다. 조국 200석 탄핵 가능하다. 그런데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200석 시나리오는 이 조국과 범야권 등등을 다 비례정당을 다 합친 의석수가 200석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탄핵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최근에 1년에 나왔던 이 탄핵 발언들과 지금 오늘 언론에 나왔던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200석 시나리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우리 정치 사상에 한 정당이, 집권 여당이 100석 미만이었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데,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거부권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 탄핵 소추도 할 수 있고 개헌안도 의결할 수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동료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요, 마음만 먹으면 이 친구 마음에 안 드네. 그냥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천 박탈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 너 나가, 너 하위 10%야. 그러면서 그 20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제명하면요, 그 상대당의 국회의원들 막 제명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발언을 좀 정정해드린다면 꼬투리를 잡아서 공천을 안 준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공천이 안 됐다. 어쨌든 그런 시스tem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판단이 되는데, 첫 번째는 야당 쪽에서 지금 완전히 지금 바람이 야당 쪽으로 불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첫 번째 그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하루라도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왜? 그 대통령이 저기서 물러나야지 내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나의 범죄 혐의가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재판은 정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혹시 압니까?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할지,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200석에 대한 그러한 집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저렇게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조국 대표는 아직 2심
유죄 선고에 그쳐 있긴 합니다만 김용주 의원님, 네. 뭐 일각의 시나리오일 텐데 이대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좀 독특한 것이 이러한 얘기는 과거에 보면 여당의 엄살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실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도 그걸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걸 대놓고 저렇게 지금 박지원 의원이든 뭐 조국 전 장관이든 뭐 실제로 뭐 세상에 대놓고 거의 그런 200석이 가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전 굉장히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과거에 사실은 우리 그 야당이 200석 가져가면 우리는 정말 뭐 레임덕 아니나 데드덕이 된다라고 하는 여당의 엄살로서 이렇게 얘기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 지금 현재는 지금 뭐 민주당이든 또 조국혁신당이든 뭐 누구 할 것 없이 대놓고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과연 이게 선거 전략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매우 잘못된 부분이고 뭐 실제적으로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지거든. 다만 뭐 경합이라고 하는 지역을 모두 다 민주당이나 야권이 가져갔을 경우에 저런 부분도 서로 가능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아는 판도에서 저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200석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 200석 언급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대단히 교만해 보일 수 있다. 고삐가 풀린 것 같다라고 비판하고는 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도 내심 이 200석 이 기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조간신문들에 각 당이 분석하는 판세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전체에서 과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어떻게 이번 총세의 판세를 지금 현 시점의 판세를 전망하고 있을까요?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서 양당이 전망하고 있는 이번 총선 판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과연 한쪽이 200석을 범야권이 200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와는 무관하게 양당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현재 분위기대로의 총선 판세를 보면 범야권에서 200석이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함께 보시죠. 전체 지역구 254개 중에서 국민의힘은 일단 82개는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110석은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전 지역, 각 당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은 접전 지역이 60여 석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60여 석, 접전 중인 60여 곳의 의석을 어느 당이 지금 더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현재 각 당이 이 정도는 확실하다라고 예상한 82석에 60석이 더해질지 110석에 60석이 더해질지 아니면 60석을 어떤 비율로 각 당이 차지하게 될지에 따라서 총선의 승패는 결정됩니다. 각 당이 분석하고 있는 서울 지역 판세 한번 보시죠. 서울 지역 판세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11석은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25석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각 당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접전지는 12곳입니다. 양당의 예측과 분석을 좀 교차해보면 지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이 강남, 서초, 송파에서 우세하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흥미로운 포인트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고 있는 동작 지역을 국민의힘이 우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천갑, 그리고 강동갑. 민주당에서는 강동을이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었던 서울의 남부 지역, 관악을갑, 구로갑을, 양천을, 강서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강 벨트를 좀 보면요. 광진 가불은 민주와 국힘 모두 다, 국민의힘 모두 다 경합 지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강 벨트의 상당수, 용산, 중성동을, 동대문 가불 지역도 모두 다
격전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격전지를 제외한 강북의 모든 지역이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현재 양당은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선대위 대변인이시잖아요. 지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군요. 열심히 해야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낮은 자세로 선택을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축구 선수가 경기 뛰면서 점유율 보면서 뛰진 않지 않습니까? 저거는 종료 휘슬 불릴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각에서 200석 얘기할 분위기이군요. 이렇게 보니까. 실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선거운동의 시작이고 예, 결국의 관건은 지지층 결집하고 투표율입니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각 당의 지지층이 결집하게 돼 있고요.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승부를 하고 있는 지역들은 이후에 생기는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200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국 접점지 모두를 이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200석은 정책 목표로서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의석수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게 오만하다고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조심하도록 하는 게 아마 선대위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양당이 분석하고 있는 경기와 인천 판세를 분석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와 인천입니다. 자, 경기에서는 국민의힘이 7석, 민주당이 51석을 각각 우세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은 2곳, 민주당은 11곳을 우세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최종 성패의 결정적인 지역은 부울경입니다. 의외로 부울경이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곳이 여론조사상 많습니다. 부산에서 국민의힘은 7곳을, 민주당은 3곳을, 울산에서 국민의힘은 6곳을, 민주당은 2곳을 우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13곳, 민주당은 6곳을 우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부울경 치열하던데요? 여론조사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낙동강 벨트에 서병수 의원을 비롯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낙동강 벨트에서 조경태 의원을 제외하고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고요. 또 더군다나 사실은 뭐 부산의 경우에는 해운대의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은 이제 주진우 비서관이 내려간 지역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말하자면 부산이 상당하다, 뭐 그런 부분 볼 수 있고 또 부산의 후보들이 거의 다 구청장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 지난번하고 달라진 부분이고 아마 경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자기 지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울산도 뭐 나름대로 어떤 그 북구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가져갈 건데 다만 그 지역의 의석수가 별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122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20석밖에 안 된다고 보면 거의 100석을 수도권에서 그냥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바친다고 한다라면 상당히 그런 그 바람 자체가 굉장히 무수한 바람이다. 그리고 비례대표조차도 조국 혁신당이 압도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비례의석수도 생각만큼 이제 24개가 아니라 18개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상당히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더 분발을 해야 될 상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